자, 여기부터 해볼게요. 첫 번째, 5개의 숫자 0. 항상 0이 들어가 있나 안 들어가. 이놈의 0 좀 시험 때 제발 조심해. 있냐 없냐 이런 거 해서 서로 다른 3개의 숫자 이런 것도 잘 보고. 까지 세 자리 자연수 만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334 뭐 이런 식으로 똑같은 숫자를 써도 되는지 그러면 안 되는지 파악 잘 하시고. 해서 자, 1번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어라. 111. 자, 여기에 항상 제약이 있죠. 세 자리라고 써 있기 때문에 여기에 0은 오면 안 되고 넷 중에 하나 와야 되지. 따라서 여기에 4가지. 자, 썼으니까 뭐 예를 들어 뭐 4가 왔다고 치자. 자, 그럼 이제 10의 자리에는 0이 다시 사용이 돼도 되기 때문에 그럼 남은 게 다 4개, 또 다시 4개. 그래서 뭐 3 썼다 치자. 그럼 이제 1의 자리엔 3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지. 됐나?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참고로 알고 있어. 이런 식으로 여사건 같은 걸 계산을 해도 돼. 봐. 이런 식의 계산도 가능은 해. 원래 0 오면 안 되잖아. 0이 오면 안 되잖아. 그냥 쌩까. 아, 몰라 하면서 그냥 5개 중에 3개 뽑아서 나열해서 그냥 만들어버려. 그럼 이 60가지 중에는 여기에 0이 박힌 숫자가 들어있겠지? 맞지?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해? 여기에 100의 자리에 0이 온 숫자를 따로 세서 빼주면 되지. 맞아? 100의 자리에 0을 갖다 놓고 그럼 남은 여기다 숫자 결정하는 방법은 남은 4개 중에 2개 골라서 나열이라 4P2일 거란 말이지. 즉 12개일 거란 말이야. 따라서 60개 중에 100의 자리가 0인 숫자를 빼서 이런 식으로도 계산할 수가 있어니? 됐지? 항상 여러 가지 잘 봐주시고. 자, 그 다음 세 자리의 수 중에 짝수를 세라 그랬으니까 봐라. 짝수 볼 줄 알지? 여기가 짝수면 되지. 여기 1의 자리가 짝수거나 0이면은 짝수인 거 다들 알지, 그지? 그런데 생각해봐라. 그럼 계산을 어떻게 할까? 여기에 먼저 숫자 배치를 하는데 0, 2, 4 세 가지가 있어. 그래서 여기에 올 수 있는 숫자 정하는 방법 3가지. 그래서 만약에 2가 왔다고 치자. 자, 그럼 그 다음 생각해야 되는 건 여기야 항상 뭔가 조건이 걸려 있는 데를 먼저 생각해야 돼. 항상 자연수 만들 때는 맨 앞자리에는 0이 오면 안 된다라는 조건을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야, 그때 다르지 않냐? 이 문제는 풀다가 케이스 분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왜냐면 여기에 이렇게 만약에 2가 왔어. 그러면 그 다음 요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가 여기 0이 남아있기 때문에 1, 3, 4 세 가지가 와야 되지. 맞지? 그런데 이게 짝수면 1의 자리가 0이어도 되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0이 박히게 되면 얘가 미리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럼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이제 0 없다. 우리 아무나 가자. 이런 식이 돼버리거든. 맞아? 여기에 뭐가 오냐에 따라 이후에 계산이 달라지지. 이런 상황에는 언제나 딱 파악해서 그때 다르네? 라는 생각을 하시고 나눠서 풀어야 됩니다. 즉 1의 자리에 0이 박힌 경우와 1의 자리에 0이 안 박힌 경우, 0이 아닌 경우 두 가지를 나눠서 풀어야 돼요. 됐지? 자, 그럼 가자. 이건 1의 자리에 0을 갖다 박은 경우기 때문에 갖다 놨다 하고 시작을 해야지. 그럼 이제 남은 4개를 아무렇게나 갖다 놓으면 되니까 뭐냐? 4 곱하기 3 뭐 4P2 해도 되고. 됐냐? 뭐 그게 그거지 뭐. 12가지 되겠지. 그 다음 이제 여기 0이 아닌 경우 하기로 했으니까 그럼 여기에 짝수가 진짜 와야 되고 0이 아닌 짝수가 와야 되니까 2나 4가 여기 올 수 있지. 여기에 숫자 정하는 방법 2가지. 자, 뭐 4가 왔다고 치자. 그럼 이제 남은 숫자에 0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0을 제외한 1, 2, 3 셋 중에 하나가 와야 되고. 자, 그래서 뭐 또 하나 왔다 치자. 그럼 이제 남은 10의 자리에는 다시 0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또 3가지가 되고. 따라서 18가지. 그리고 얘네 둘은 당연히 지금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렇게 되거나 라고 분류를 한 거니까 덧셈 해주시면
30까지 되는 거야. 됐죠? 됐죠? 이런 거 상황 잘 나눠줘야 돼. 그 다음 세 자리의 자연수 중 자 3의 배수 보는 방법이 뭐였어? 4129가 3의 배수인지 아닌지 보는 방법이 뭐였어? 이런 숫자들 보는 방법이 자릿수 다 더하는 거였지. 까먹었다면 잘 기억하고 있어. 자릿수를 다 더해서 16. 얘를 보고 이거 3의 배수 아니잖아. 그럼 얘는 3의 배수가 아니고 이렇게 보는 거였어. 맞아? 그치? 3의 배수 보는 방법 자릿수의 총합을 보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세 자리니까 따라서 지금 세 자리니까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의 총합이 3의 배수가 나오는 수를 우리는 세야 되는 거야. 됐지? 따라서 다 나눠서 해야지. 나눠서 확인하는데 3개 고를 거잖아. 가장 작게 고르는 경우가 0, 1, 2야. 0하고 1하고 2하고 더하면 그 합은 3이지요. 3부터 가장 크게 고른 게 2, 3, 4거든. 그럼 저게 이제 9란 말이야. 3부터 9 사이의 3의 배수를 우리는 나눠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 자, 가자. 즉, 세 자리의 수의 합이 3인 경우와 6인 경우와 9인 경우를 다 세주면 되는 거야. 자, 합이 3인 경우부터 갑시다. 합이 3인 경우는 당연히 0 더하기 1 더하기 2 가지고 3 만들 수 있지. 됐나? 됐지? 그럼 이제 0, 1, 2 이 세 개를 들고 세 자리 수를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에 얘네 배열하는 방법 하는데 여전히 여기에는 0이 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방법은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 2가지 0 빼고 그 다음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이제 다시 0이 포함돼서 2가지 1가지 4가지가 되겠다. 됐죠? 물론 몇 개 안 되면 그냥 세도 돼. 210, 201, 120, 102 세도 돼. 몇 개 안 되면. 됐지? 어쨌든 4가지. 자, 그 다음 세 수의 합이 3의 배수가 돼야 된다 해서 3을 다 했으니 이제 6이 되는 경우 갑시다. 그럼 일단 또 더해서 6이 되는 조합부터 찾아. 뭐 되냐? 0 더하기 1 더, 내가 그때 이거 얘기해 준 적 있죠? 항상 더해서 몇이 되는 거 찾을 땐 작게 가서 마지막에 채우라 그랬어. 자, 근데 지금은 5가 없기 때문에 5가 없죠. 5가 없으니까 이거는 안 되고 이제 늘리고 줄이고 늘리고 줄이면서 빠짐없이 찾는 거 알려줬다. 물론 지금은 똑같은 숫자도 안 되기 때문에 0, 2, 4 요거만 하나 가능하네. 이렇게 잘 찾고 다시 이제 얘를 1로 올릴 차례. 그럼 1로 올려서 낮게 최소값으로 가서 마지막에 채울 숫자가 3인 거 확인. 이런 식으로 세야 지금이야 몇 개 안 돼서 막 세도 안 빼먹을 수 있는데 숫자 좀 많아지거나 좀 커졌을 때 이렇게 안 하면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빼먹을 수가 있어. 됐지? 그 다음 여기가 2로 들어가면 2여야 되니까 당연히 이것도 안 되고 이렇게 세 가지 있네. 자, 그럼 바로 가자. 0과 2와 4를 가지고 또 동일하게 세 자릿수 만드는 방법은 실은 얘랑 똑같겠죠. 얘도 4가지. 그 다음 1, 2, 3. 자, 이번엔 0이 없거든. 0이 없으면 그냥 얘네 셋 나열하는 경우의 수 구한다 생각하면 되지. 3개 나열하는 경우 3패 또는 3P3. 즉 6가지. 이렇게 잘 한 땀 한 땀 세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하나 남았지 또. 세 자릿수의 합이 9가 되는 경우 아직 하나 남았어. 세 자릿수의 합이 9가 되는 경우는 우리가 아까도 찾았지만 가장 큰 거 2, 3, 4 고른 경우죠. 자, 그럼 이제 2, 3, 4로 또 마찬가지 세 자릿수 만드는 방법은 3패 즉 6가지가 되겠고 따라서 최종 정답은 4 더하기 6 더하기 6이니까 20가지가 되는 거야. 됐지? 됐지? 자, 6개 숫자 6개 0 들어있어. 0 들어있어. 0 조심. 서로 다른 4개다 이번엔. 그 다음 홀수 구해라네. 홀수는 쉬울 듯. 왜냐하면 4자리면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그러니까 아까는 이게 만약에 홀수가 아니라 짝수였으면 아까 전에 처음 풀었던 것처럼 좀 짜증이 날 뻔했다. 왜? 0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0이 오는 경우 0이 아닌 경우 나눠서 했어야 되거든. 그러나 지금은 홀수라서 여기에 0이 올 리가 없지.
여기에 무조건 홀수가 와야 되지.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 3가지. 5 하나씩 얘 들면 가자. 요 5가 왔다 쳐. 요 5가 왔다 쳐. 아이 진짜. 5가 왔다 쳐.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제약 걸려 있는 건 여기 1000의 자리부터 해야 돼. 1000의 자리에는 이제 0 빼고 1, 2, 3, 4 넷 중에 하나가 와야 돼서 4가지. 또 하나 왔다 쳐. 이렇게 4. 자, 그럼 이제 여기는 막 나열하면 되는데 0을 다시 사용해도 되기 때문에 4개의 숫자 중에 2개 뽑아서 나열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지. 또는 그냥 여기 올 수 있는 숫자 4개, 여기 올 수 있는 숫자 3개. 뭐 당연히 같은 계산이니까 뭐가 됐든 잘 계산해 주시면 되겠지. 144가지가 되겠네. 홀수라서 괜찮네요. 짝수였으면 다 나눴어야 되고. 됐지? 다음 727번도 잘 봐봐. 그러니까 시험 때는 이제 저런 식으로 뭔가 하나 살짝 바뀌어서 나오고 막 이럴 거란 말이지. 727번 잘 봐. 자, 여기 이번에는 0이 2개가 있다는 거 잊지 마라. 저 0은 당연히 지금 똑같은 0이야. 이 중에서 3장을 뽑아 3자리 자연수를 만든다 그랬는데 일단 아까 전에 계속 있었으나 지금은 없는 말이 있어. 뭐?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다. 그런데 지금 다음 카드 중에서 3장을 뽑아내 이거는. 이러면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어도 지금은 카드라고 해줬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딱 카드가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3개를 뽑을 거니까 예를 들어 뭐 444 이거 못 만들지. 카드가 한 장씩밖에 없잖아. 그치? 따라서 지금도 서로 다른이란 말은 없지만 자연스럽게 중복은 안 되는 상황. 0은 그냥 원래 2개 있고. 자, 그럼 짝수 만드는 거네. 자, 또 짜증나는 순간이 왔어. 짝수가 왔기 때문에 방금 말한 대로 짝수가 되려면 3자리수가 짝수가 되려면 여기가 0이 오는 경우와 0이 아닌 경우 나눠서 해야 되는 거 아까 위에서 이미 보여줬기 때문에 나눠야 되는 건 알겠지. 됐냐? 가보자. 이거부터. 자, 여기에 0이 왔어. 둘 중에 0이 근데 2개라서 여기에 0을 하나 사용해도 여전히 0이 하나 남아있다라는 사실만 잘 인지하고 있으면 괜찮지. 그럼 이제 여기 가장 앞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1, 2, 3, 4 넷 중에 하나가 와야겠네. 자, 뭐 하나 왔다 치자. 4가 왔다 치자. 자, 그럼 이제 여 가운데는 다시 아까 안 쓴 0이랑 남은 숫자 4개 다 써도 되지. 16가지 되겠네요. 여기 경우의 수는 지금 이런 식으로 초반에 이 구도를 잘 잡아야 돼. 설계를 잘 하면 계산을 잘 할 수 있거든. 자, 그 다음에 요거 갑시다. 여기가 이제 0이 아닌 경우야. 0이 아닌, 그러니까 짝수는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에 이제 0 말고 짝수를 올려놔야 돼. 짝수가 다시 리셋. 짝수가 지금 이제 2랑 4 2개 있는 거 확인되지? 따라서 여기 올 수 있는 숫자 둘 중에 하나, 2가지. 4가 왔다고 칩시다. 자, 그럼 이제 당연히 여기 100의 자리 정할 차례. 근데 이미 0이 2개나 있기 때문에 둘 다 못 쓰고요. 1, 2, 3, 셋 중 하나만 여기에 올 수 있지. 3가지. 자, 뭐 3 왔다 쳐. 그럼 이제 여기엔 기존에 못 썼던 0 2개가 다시 끼어 들어갈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조심해야 돼. 야, 그럼 하나, 둘, 셋, 4개니까 4야? 아니야. 3이라고 써야 돼. 왜? 아니, 야, 이 0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예를 들어 304 이렇게 만든 숫자나 요 0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304라고 만든 숫자랑 뭐가 달라? 같은 숫자야. 그치? 맞지? 지금 숫자 만드는 거잖아. 자연수 몇 개 있냐고 짝수 세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이 0은 2개가 있지만 결국은 여기에는 여기에 올 수 있는 숫자 자체는 0 아니면 1 아니면 2야. 지금 예시대로라면. 그래서 3가지입니다. 3가지. 저런 걸 항상 조심하셔야 돼. 됐지? 뭐 저 0이 오든 왼쪽에 0이 오든 오른쪽 0이 오든 상관없잖아. 됐어? 됐지? 따라서 얘네 둘은 당연히 이제 덧셈 해주시면 34가지 정답. 됐지? 야, 여기도 잘 봐라.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 이거 거의 나중에 경우의 수랑 순열 조합이랑 3학년 때 확률과 통계할 때 거의 기본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요놈의 이웃하라, 이웃하지 말아라 계산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 좀 까먹지 말고 잘 기억해놔. 알겠지?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 이거 정말 기본 중에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계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하도록 해. 자, 여학생 3명. 확실하게 문자로 구분해 줄게. 여학생 3명. 그 다음 남학생 4명이야. 남학생 4명. 이웃해라죠. 첫 번째. 여학생 3명이 이웃해라.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계산 기본 틀이기 때문에 자, 이웃하게 나열하는 거 계산해.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탁탁탁탁 나올 수 있어야 돼. 됐지? 자, 이웃해라 나열하는 방법은 항상 잘 기억하십시오. 그 이웃할 애들 있지. 이웃할 애들을 일단 묶어라. 묶어. 얘네 이웃하래잖아. 맞지? 쟤네 셋을 먼저 일렬로 나열해 놓고 묶어버려. 그러니까 A, B, C든 A, C, B든 딱 나열해서 묶어버려. 이제 얘네를 한 몸처럼 이웃해라의 기본이야. 이웃하래잖아. 즉 나열해 놓고 봉다리에 담아서 지금부터 이거는 한 명이다. 나열하는 계산 당연히 하고. 됐지? 요게 기본이야. 됐지? 자, 그럼 이제 남은 인원은 한 명이랑 이 덩어리 한 명. 그 다음 남학생 저기 남은 애들. 그럼 총 몇 명? 하나, 둘, 셋, 넷, 5명이야. 맞아? 이 5명을 나열하면 이것이 바로 이웃하는 기본 계산 첫 번째. 됐냐? 어렵지 않아. 됐어니? 잘 기억해. 따라서 이거 계산하면 이제 6 곱하기 5 팩 이제 계산해보시면 120이거든. 720까지. 됐지? 이게 이웃해라 계산 기본이다. 자, 그 다음 2번. 이번엔 이웃하지 말아라지. 이웃하지 말아라 계산은 제발 기본적으로 키워드를 기억해. 끼워 넣기 하는 거야. 즉 이웃하지 말아라. 얘네를 떨어뜨려 놓으라고 했지. 그러면 얘네는 언제나 맨 마지막에 끼워 넣는다라는 이미지 좀 잘 가져. 얘네는 맨 마지막에 끼워 넣는 거야. 그치? 이웃하지 않는 계산 기본 계산 방법이야. 따라서 얘네는 마지막에 끼워 넣을 거니까 얘네가 아닌 얘네 남학생을 먼저 나열합니다. 일렬로 쫙 깔아. 자, 뭐 아무렇게나 깔자. C, A, D, B. 됐지? 그 다음 말했지? 끼워 넣기라고. 붙여놓지 말래잖아. 싸웠대잖아. 이 남학생 사이에 몇 자리가 있어? 셋, 넷. 총 5 공간이 있지. 맞아? 요 5개의 공간 중에 이 5개의 서로 다른 공간 중에 끼워 넣을 저 여학생 3자리를 골라서 나열이야. 요게 끼워 넣기 기본 계산이야. 됐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여기에 넣기로 했으면 그 3자리에 저 여학생을 나열도 다시 이렇게 뭐 여기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나열도 해야 되니까 순열인 거야 지금. 됐어? 이게 기본 계산이다. 이제 야 이거 이웃하지 않게 계산하는 거네 하자 하면서 이제 바로 딱 쓰면서 할 거야. 됐지? 이게 기본 계산. 까먹지 않도록 해요. 그럼 이제 뒤에 문제 보면 얘네들이 이제 계속 콤보로 나올 거거든. 콤보를 사용하는 방법도 좀 보도록 하자. 항상 기억해라. 이웃하지 말라고 한 것들은 언제나 가장 마지막에 끼워 넣게 설계를 해주시면 돼. 자, 1번부터. 자, 이번엔 모음은 모음끼리, 자음은 자음끼리 이웃해라. 자, 이번엔 집단 2개를 이웃하라 그랬어. 이것도 쉬워. 이웃하는 게 뭐라고? 먼저 나열하고 묶어버리라 그랬지? 그거 하면 돼. 자, 1번부터. 자, 자음 모음 구별부터 해봅시다. 자, 모음이 뭐 있냐? E랑 I랑 U가 있네요. 그 다음에 자음이 지금 B랑 L이랑 G랑 어디였냐? M. 끼리끼리 이웃해라. 2집단 다 이웃해라. 이 계산은 어렵지 않아? 시킨 대로 해. 먼저 나열해. 모음 3개 쫙 깔아. 나열해서 묶어버려. 뭐 아무렇게나. 이렇게 나열했다 쳐. 봉다리에 담아. 동그란 봉투에 담아. 묶어. 이제 한 명이야. 그 다음 얘네도 이웃하라며. 얘네도 안에서 막 나열해서 이웃하게 묶어. 뭐 아무렇게나 나열하자. G, 뭐 L, 뭐 M, B. 자, 얘네는 네모난 박스에 다 묶어버려.
그럼 이제 지금 현재 니들 눈앞에는 이거랑 이거 이렇게 두 개 있는 거야. 맞아? 두 개 나열하시면 되지. 요게 이웃테라 기본 방식. 됐냐? 따라서 얘는 계산해 주시면 요게 뭐 280 계산은 해요. 288가지 나올 겁니다. 이웃도 괜찮아. 계산은 괜찮아. 이웃테라 떨어져라. 이것까지도 계산 괜찮아. 다음 문제. 2번. 얘가 지금 그렇지? 보자. A와 B는 누구는 이웃이고 누구는 이웃하지 말아라야. 즉 A와 B는 이웃하게고 그 다음 C와 D는 이웃하지 않게 떨어져라 이거고 그냥 상관없는 애들은 얘네는 그냥 E, F는 뭐 그냥 기타 등등 됐지? 항상 말했지. 떨어뜨려 놓는 애들은 언제나 마지막에 끼워 넣으라 그랬어. 따라서 자 행동하자. 이웃테라 계산이 언제나 먼저 2명 A, B 나열해서 묶어. 나열해서 묶어. 자 네모난 상자에다가 담거나. 이제 1명 됐지? 얘네는 마지막에 넣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얘네랑 여기 상관없는 애들 제 3자들 가지고 즉 하나 둘 3명 나열 됐지? 막 나열했다 쳐봐. 뭐 2가 여기 오고 뭐 저 상자가 여기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F 이렇게 왔다 쳐.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순간에 2명 끼워 넣는 거고 딱 해놓고 끼워 넣을 자리나 잘 닦아놔. 넣을 자리가 끼워 넣을 자리가 4자리가 있네. 저 서로 다른 4자리 중에 끼워 넣을 인간 2마리니까 2명을 나열하시면 끝이야. 됐지? 자 과학책 몇 권인지 모름. 과학책 몇 권인지 모름 N권. 그 다음 국어책은 3권이네. 뭘 알려줬겠지 대신? 국어책끼리 이웃하게 꽂는 거를 알려줬네. 자 시킨 대로 하자. 국어책 이웃하래. 따라서 국어책을 먼저 나열해서 묶어버립시다. 자 국어책 A, B, C라고 하자. 나열해서 한 대 묶어버려. 그러니까 기본 계산하는 거야. 됐지? 그 다음 전체 쫙 까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N권이니까 얘랑 같이 과학책 저거 잠깐 이렇게 표현해볼까? 과학책을 표현을 해보면 이게 지금 N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 총 몇 개라고 써야 돼? 여기가 과학책이 N개가 있고 우리가 묶어놓은 국어책 덩어리가 1개가 있으니까 여긴 최종 N 플러스 1개가 있는 거야. 따라서 얘네를 나열하는 계산이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일렬로 나열이니까 n 플러스 1 팩이겠지, 그치? 그리고 이걸 지금 720가지라고 알려준 거지. 이렇게 그냥 주어진 조건에 맞게 잘씩 세우시면 되지. 그리고 이제 계산합시다. 자, 3팩이면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6이고요. 양변에 6 나눠줄 거야. 여기 6 나누면 120이지. 120. 야, 몇 팩이 120이야? 이런 거 그냥 찾으라고. 뭐 계산하면 3팩이 자 3 곱하기 2 곱하기 1 6이고 4팩이면은 4, 3, 1 24고 아닌데 뭐지? 이러다 보면 이 팩토리얼은 그냥 자연스럽게 많이 계산하다 보면 외워져요. 뭐 암기하라는 소리는 아니야. 하여간 5 팩토리얼 즉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120인 거 딱 확인해서 아 n 플러스 1이 5구나 해주시면 n값 4 나옵니다. 됐지? 됐지? 자, 교대로 세우는 거 해볼게요. 남학생 3명과 여학생 3명을 일렬로 세울 때 남학생과 여학생을 교대로 세워라 라고 얘기를 했지. 그치? 됐냐? 교대로 세우라고 했기 때문에 남자, 여자 그 성별의 순서부터 정한다고 생각해. 지금은 3명, 3명이라 2가지 다 가능하지. 남자가 먼저. 남자가 먼저 앞에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세울 수 있지. 그 다음에 요거 가능하고 그 다음 당연히 두 번째로 여자가 먼저 앞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항상 이렇게 교대로 나열하는 것들은 먼저 이렇게 순서로 성별 배정부터 해주시면 돼요. 됐냐? 그럼 하나씩 계산하자. 이 경우는 자 남학생 3명 A, B, C.
남학생 3명을 내가 일부러 색깔 구분해서 썼지. 저기 있는 A, B, C 3명을 여기에 그냥 나열하면 되는 거지. 그치? 3팩. 그 다음 여학생은 이렇게 합시다. 여학생은 그러니까 자리는 이제 지정해 놨잖아. 반드시 2번째와 4번째와 6번째 자리에 여학생 놓기로 했으니까 니는 그냥 여기에다가 여학생만 이렇게 A, B, C 할까? A, C, B 할까? B, A, C 할까? 이러고 나열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3팩 36가지 됐지? 얘도 계산이 그러니까 남녀 이 자리만 바뀌었지. 결국은 남자 여기다 셋 넣는 방법도 동일하게 3팩이고 여학생 셋 놓는 방법도 3팩이라 얘도 36가지. 얘네들은 지금 현재 또는 관계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덧셈 해주셔서 72가지가 정답. 됐지? 이건 머릿수가 똑같아서 그렇고. 그 다음 괄호 2번. 괄호 2번은 머릿수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좀만 생각해라. 남학생이 4명이고 여학생이 5명이야. 근데 남학생이 맨 앞에 쓰면 교대로 쓸 수가 있냐? 그러니까 지금 머릿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면 이제 나름 순서가 좀 나름 순서가 좀 정해지게 되지. 만약에 남자를 앞에 세우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고, 자 남자 다 썼거든? 근데 아직 여학생 남았잖아. 그럼 이렇게도 안 되지. 그러니까 지금은 여학생이 쪽수가 더 많기 때문에 반드시 맨 앞에 여학생부터 출발해야 되는 요거 한 가지만 딱 되는 거네. 됐지? 그럼 그 다음은 남학생 4명을 여기 내가 노란색으로 써놓은 자리에 나열하면 되니까 4팩. 그 다음에 여학생도 5자리에 나열하면 되니까 이렇게 계산이 되겠네요. 숫자 좀 큰데 계산해 주시면 2880까지 나옵니다. 됐죠? 교대로 세우는 거 기본 계산은 괜찮지. 그럼 여기서 약간 머리 쓰는 거 해볼까? 732번. 잘 봐봐. 내 쌍의 부부다. 내 쌍의 부부니까 총 8명이에요. 그 부부를 알파벳으로 구별할게. 그러니까 대문자 C, 소문자 C, 대문자 D, 소문자 D 이렇게 8명 있는 거야. 알파벳별로 부부라고 치자. 부부야 부부. 정해져 있어. 막 커플 맺는 거 아니야? 자, 다음 8개 의자에 앉도록 배정을 하겠다. 8개 의자라고 했으나 사람도 8명이라 지금은 실은 의자 신경 안 써도 돼. 그냥 8명 나열해라야. 됐어? 괜히 또 의자에 낚여가지고 그냥 의자에다가 막 여기 앉고 이러고 있지 마라. 그냥 8명 나열하기야. 됐지? 됐지? 남녀가 교대로 앉도록 자리를 배정할 거고 부부끼리 이웃해라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되지? 당연히 이웃해라의 기본은 뭐야? 묶는 거잖아. 일단 부부끼리 묶어주자. 부부끼리 그냥 한 몸이라 생각하면 총 4명이라고 보시면 되지. 맞아? 일단 저 부부들 배열을 먼저 해야 되겠지. 따라서 나열 4팩. 됐냐? 그래서 저 부부가 뭐 이렇게 나열이 됐다고 치자. 이렇게 나열됐다고 치자. 무늬로 구별할까? 요 부부들이 나열했다고 칩시다. 아까 정확히는 커플석 지정을 한 거라 생각을 해. 됐냐? 자, 그럼 그 다음. 아직은, 그러니까 요 A, 알파벳 A 커플이 여기에 오기로 했고, B 커플이 여 자리에 앉기로 했고, C 커플이 여기 앉기로 했고, 얘가 여기로 앉게 한 상황이야. 아직 안 정한 게, 뭐, 이렇게 앉을지, 아니면 이렇게 앉을지, 이거를 아직 안 정했거든. 근데 아직 조건이 뭐라 그랬냐면 그 와중에 남녀는 교대로 하래. 이후에 계산이 어떻게 될 것 같아? 남녀 교대래잖아. 자, 대문자 남자, 소문자 여자라고 쳐봅시다. 얘네를 먼저 여기에 나열하는 방법이 몇 가지야? 2가지. 2팩. 됐냐? 그래서 뭐 이렇게 앉았다 쳐. 뭐 이렇게 앉았다 치자. 자, 그럼 그 다음 얘네들도 그럼 이제 막 이렇게 앉은 경우와 이렇게 앉은 경우랑 또 계산을 해야 되냐? 안 해도 되지. 왜냐면 남녀 교대라 했기 때문에 실은 한 커플이 먼저 착석하는 순간 남은 커플은 무조건 남여 하고 앉아버렸지.
그럼 이제 그 다음 커플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 남, 여 무조건이야. 남, 여, 남, 여. 이렇게 자동으로 앉게 돼요. 따라서 계산은 이거 한 번이면 끝이야. 이게 끝이네. 됐냐? 됐죠? 상황에 맞게 이게 생각을 잘 해줘야 돼. 아, 이거 이렇게 계산하면 나머지는 내가 계산할 필요 없구나. 자동 배치구나. 그러면 딱 계산 스탑 하는 거. 됐냐? 그 다음 733번도 해볼게요. 결국 시험 때는 너네들의 교과서에 있는 경우의 수 문제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경우의 수 쪽은 정말 숫자 바꿔도 말 한마디 바꿔도 계산이 그냥 확 달라질 거기 때문에 이런 걸로 여러 가지 상황을 경험해서 이런 상황엔 이렇게 행동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 보자. 1학년 3명. 1학년 소문자로 쓰자. 그 다음에 2학년이 5명이에요. 2학년 대문자로 씁시다. 자, 조건은 뭐야? 8명이고요. 의자도 8개네. 자, 사람도 8명, 의자도 8명이니까 의자 신경 쓰지 마. 그냥 8명 나열한다 생각합시다. 첫 번째, 1학년끼리는 이웃하지 말아라. 자, 이웃하지 말아라. 기본 계산 뭐라고? 맨 마지막에 끼워 넣을 거야. 맨 마지막, 마지막에 끼워 넣기 항상 이렇게 설계를 딱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양 끝에는 2학년만 앉아라.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지 좀 고민해 봅시다. 자, 일단 원칙대로 얘는 마지막에 나열할 거니까 끼워 넣을 거니까 일단 2학년 5명은 나열해야 되겠지. 오펙 됐지? 나열했다 치자. 뭐 아무렇게나 B, A, E, C, D.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나 조건이 없었다면 그럼 이제 문제없이 끼워 넣으면 되거든. 3자리, 4자리, 5자리, 6자리. 6자리 중에 1학년 3명 넣을 3자리 골라서 나열. 원래 별말 없으면 이거거든. 그런데 나 조건 때문에 이제 어떤 행동을 해야 되겠냐? 줘봐. 뭐 해야 돼? 나 조건. 양 끝에는 2학년을 두래. 그러니까 지금 끼워 넣을 때 여기랑 여기는 빼면 되지. 여기에 1학년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걸로 받아들이는 게 지금은 깔끔한 계산이겠네. 됐나? 따라서 끼워 넣긴 하는데 저 나 조건 때문에 2학년은 여기에 고정돼 있어야 돼. 1학년이 여기 들어오면 안 돼. 따라서 그냥 여기 4자리에만 끼워 넣으면 그냥 문제 조건 만족이네. 서로 다른 4자리 중에 1학년 3명 앉을 자리 나열. 됐냐? 스페셜 7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건데 다음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이런 조건 잘 지켜서 해. S가 맨 처음에 오고 P가 맨 마지막에 오는 경우. 야, 이렇게 자리를 지정해줬으면 너무 쉽지.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시킨 대로 하면 되잖아. S가 맨 처음에 오고 P가 맨 마지막에 오게. 그럼 여기 하나, 둘, 셋, 넷, 5자리에 남은 문자 5개 나열하면 되잖아. 뭐야, 장난해? 1번은 뭐 큰 문제 없을 거고. 맞지? 자, 2번이 뭘까? 얘도 이웃하기의 일종이야. S와 P 사이에 2개의 문자가 들어가려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S, E, L, 그 다음 P 이런 식으로 S와 P 사이에 문자가 2개 들어가게 나열해라 이거야. 맞아? 이렇게 이웃한다 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따라서 S와 P 사이에 2개를 넣으라 그랬으니까 지금 크게 따지면 이 4개를 이웃해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치? 따라서 이웃하게 나열하는 기본 행동 방침합시다. 먼저 S와 P부터 깔아. 나열해. 됐지? 그리고 이제 원래대로라면 그냥 묶었겠지만 추가 작업해야지. 사이에 2개 더 넣으래잖아. 따라서 자, 사용한 문자 지워나가자. S 썼고 P 썼어. 남은 문자 5개 중에 2개를 골라서 여기다 끼워 넣어야 돼. 계산식은 뭐겠냐? 5개의 서로 다른 문자 중에 2개를 선택해서 쪘다가 나열, 배치해야 되니까 순열. 됐어? 됐지? 나열했다 치자. EC 나열했다 치자. 여기에 E와 C가 들어왔어. 그럼 이제 얘네는 절대로 떨어지면 안 돼. 묶어. 결국 얘도 이웃하기의 일종이야. 자, 묶어.
네모난 박스 안에 담아. 잠궈. 한 개 됐어. 됐지? 남은 문자 뭐야? 얘랑 I랑 A랑 L 남았네. 따라서 하나, 둘, 셋, 네 개 쫙 나열하면 문제 조건대로 나열한 거지. 그래서 뭐 문자 사이에 몇 개를 넣어라. 이것도 약간 이웃테라의 일종이다. 됐죠? 따라서 요거 계산해 주시면 정답. 3번.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와라. 자, 자모음 구분 좀 해볼까? 자음 뭐야? S, P, C, 저 뭐야? L. 그 다음. 모음이 지금 그러면은 E랑 I랑 A 이렇게 있네. 이 말 알지?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 이 말은 양쪽 끝에 다 이렇게 모음이 와도 되는데, 적어도라는 말은 이런 거 다 되는 거지, 그치? 이게 지금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하는 말이야, 저게. 됐냐? 그럼 이때쯤 되면 잊을만 하면 또 튀어나오는 거 뭐? 여사건 쓰자. 반대의 경우 합시다. 이거의 반대. 이게 아닌 경우가 뭐야? 다 지금 잘 보이다시피 양 끝에 자음 두 개 놓은 게 이게 아닌 경우지. 맞아? 따라서 전체 경우의 수에서 이걸 빼는 게 좀 더 계산이 편하겠지. 물론 이거를 다 따로따로 직접 계산해도 답은 나와 당연히. 그러나 이게 훨씬 더 편하겠지. 따라서 전체를 먼저 계산해 줍시다. 여기서 말하는 전체는 뭐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문제가 처음에 요구하는 게 뭐야? 7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거잖아, 지금. 따라서 밑에 조건 다 필요 없이 7개 일렬로 쫙 나열하는 이게 전체 경우의 수야, 지금. 됐냐? 됐지? 그리고 우린 양 끝에 자음 넣는 것만 계산해서 빼면 될 거야. 자, 양 끝에 자음 배치합시다. 다시 그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다가 자음만 먼저 양 끝에 놓는 계산을 합시다. 그 계산은 뭐지? 매번 다르니까 상황을 잘 봐야 돼. 자음 4개. 4개 중에 2개 골라서 양 끝에 나열해야 되는 거지. 4개 중에 2개 골라서 양 끝에 나열. 이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네. 따라서 양 끝에 자음 뭐 S랑 P가 왔다고 칩시다. 다 썼어. 끝난 거 아니야? 그럼 남은 문자 5개 가운데다가 막 나열하면 돼. 뭐야 왜 곱하고 있어? 여기다 지금 여사건을 구하고 있는 거, 양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를 구하고 있는 거지. 여기 계산이 이제 4P2였고, 그리고 이제 남은 문자 5개 가운데다 끼워 넣으면 되니까, 이러면 이게 양 끝에 자음이 온 경우의 수네. 따라서 전체에서 이걸 빼면 그 나머지가 문제에서 요구한 이거겠지. 됐냐? 그리고 이거를, 야, 니네 이거 계산할 거야? 물론 해도 돼. 물론 해도 되지만 이렇게 계산 안 되겠어? 팩토리얼은 내가 자유롭게 좀 가지고 놀 줄 알아야 된다 그랬지. 요거 되겠어? 지금 우리가 이제 해야 할 계산이 지금 7 팩토리얼 빼기 4P2 곱하기 5팩 계산해야 되잖아. 자, 이거 이렇게 계산 되겠냐? 7팩은 결국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거든. 그럼 여기에서 요만큼은 다시 쓰면 5팩이잖아. 요거만 요거만 5팩으로 살짝 다시 바꿔 쓰자. 팩토리얼은 이런 식으로 좀 조작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앞에 있는 7, 6을 곱해버리면 40이거든. 됐냐? 빼기. 자, 4P2는 12잖아.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지 알겠어? 최대한 계산 편하게 하기 위해 동류항 만들고 있지. 5팩이라고 똑같이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거야. 이런 거 계산을 좀 잘 할 수 있으면 불필요한 계산 및 계산 틀릴 확률을 낮출 수가 있지. 그리고 이제는 계산해야지. 5팩이 이제 120이니까 3600까지겠네. 됐냐? 자, 방금 전에 보여줬던 기술들을 그대로 잘 활용해 보도록 하자. 8개, 1번부터 8개 문자를 사용하여
t와 a 사이에 두 개가 들어가라. 자, 아까 했던 거니까 다시 한번. 자, 저 간격이 너무 촘촘하니까 따로따로 한번 써볼게. n, g, l, e. 자, 어떻게 하는 거라고? t와 a를 먼저 깔아주시고요. 나열. 이렇게 써가면서 문제 풀 때도 너네들 이렇게 써가면서 풀어. t와 a를 먼저 ta 아니면 at 나열하는 계산해 주시고. 그 다음 사이에 두 개 넣으라니까 자, 사용한 문자는 잘 지워가면서 하나, 둘, 남은 거, 셋, 넷, 다 6개 나왔지? 6개 중에 2개 골라서 여기다 나열해야 되지. 6개 중에 2개 골라서 나열하는 순열의 수 계산식 딱 써주시고. 그래서 뭐 아무거나 2개 나열했다 쳐. I, R. 그럼 그 다음 뭐 해라? 포장해라. 담아버려라. 이제부터 1개. 그럼 이제 남은 문자는 하나, 둘, 셋, 넷, 5개를 다시 쫙 나열하면 되니까 이렇게 계산되는 거라고. 됐지? 이 생각하면서 순서에 맞게 식을 이게 경우의 수가 여기가 다 곱하기라 실은 이게 수식적으로만 보면 순서를 막 맘대로 써도 당연히 답은 맞거든. 막 이렇게 쓰고 이렇게 써도 맞긴 하거든. 그런데 마치 교환 법칙이 안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고 순열은 이 순서에 맞게 계산하는 습관을 들여줘야 나중에 안 빼먹을 수가 있어. 알겠지? 됐지? 자, 그 다음 2번도 해볼게요. 5개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건데 모음 사이에 자 적어도 자음 1개 언제나 여사건 그거 생각 잘 하셔야 돼. 아이고 씨. 자, 일단 자모음 구분 좀 해봅시다. 자음이 지금 C랑 H랑 N. 그 다음 모음이 지금 I랑 A가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모음 사이에 자 모음은 일단 2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원하는 게 적어도 자음 1개가 사이에 와라 라는 얘기는 모음 사이에 자음이 하나 와도 되고 2개가 와도 되고 일단 표현만 잠깐만 해보면 이거 다 구하라는 거거든. 지금 이 문제는. 맞아? 그럼 또 해야지. 이거의 여사건 응 안 해가 뭐야? I랑 A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게 이거의 여사건이지. 얘도 이거 계산하는 게 더 낫지. 그리고 이거는 다시 말하면 I랑 A가 이웃하는 것과 같은 상황인 거네. 맞아? 따라서 얘는 여사건으로 설계를 하는 게 훨씬 더 계산을 깔끔하고 정확하게 할 수가 있겠네. 따라서 전체부터 합시다. 전체는 처음에 언급한 거. 5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겁니다. 딱 저게 전체가 되겠지. 5개를 그냥 일렬로 쫙 까는 계산은 당연히 5팩이 될 것이고 5개를 일렬로 쫙 깔아주는 계산 5팩 빼기 여기에서 이렇게 된 걸 빼면 되는 거야. 자, 이웃하는 계산 바로 가자. 얘네들을 이웃하게 놓는 거 계산할 거지. 자, 쟤네 먼저 나열. 자, 이렇게 딱 치자. 나열했으면 포장. 그럼 현재 남은 문자는 하나. 그러니까 배치해야 될 문자는 둘, 셋, 넷. 총 4개 나열하면 되니까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네. 됐지? 물론 이건 숫자 얼마 안 돼서 그냥 계산해도 되고 아까처럼 팩토리얼 막 쪼개는 계산 해 주셔도 되고 120 빼기 48 그럼 따라서 몇 개야 이거? 72가지가 되겠네. 됐지? 물론 얘도 아까처럼 5팩을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인데 4팩으로 딱 이렇게 분류해서 아까 했던 것처럼 묶어서 계산해도 되는데 얘는 뭐 숫자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 뭐 굳이 안 해도 되긴 해. 그러면 이제 3 곱하기 4팩 계산해도 되지. 이거는 뭐 크게 상관은 없을 듯. 됐죠. 언제나 너네들은 경우의 수랑 순열 조합 문제 푸실 때 문제에서 시킨 대로 그냥 그대로 구하는 게 이득인지 반대로 여사건을 써가지고 반대로 빼는 게 이득인지를 항상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시험 때 괜히 불필요한 계산 금방 풀 수 있는데 오래 걸리게 심지어 그러면 계산 틀릴 확률도 올라가고 그렇게 되게 설계하시면 안 돼. 자, 수학 참고서 4권 수학 그 다음 국어니까 알파벳으로 쓰자. 이렇게 3권이 있대. 이 말은 뭐지? 적어도 2권이 이웃해라. 이 말은
국어, 예를 들면 국어가 두 개는 이웃하고 하나는 따로 떨어뜨려서 나열이 되는 경우랑 셋 다 쪼로록 붙여서 나열하는 경우 두 가지를 다 구하라고 시킨 거지. 그럼 이거 여사건이 뭐야? 그럼 이거는 여사건은 뭐야? 셋 다 떨어지는 경우가 되겠네. 맞아? 얘는 이게 훨씬 더 계산이 낫지. 따라서 얘도 여사건으로 구하도록 합시다. 전체부터 구해. 전체는 문제에서 처음에 언급했던 해야 할 일은 뭐야? 4권과 3권, 즉 어쨌든 요 7권을 일렬로 나열인 거지 이게. 그러니까 전체는 7팩이네. 여기에서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거를 반대로 구합시다. 여사건. 얘네들을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기 해서 이제 아까 계속 말한 게 이런 식으로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기 나오면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기는 알지 내가 이러면서 딱 바로 써줄 수 있어야 돼. 그치? 다시 한번 뭐였어?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건 언제나 마지막에 끼워 넣는 거라 그랬어. 따라서 수학을 먼저 나열 4팩. 그래서 수학 먼저 나열했다 쳐. 그럼 이제 국어책 3권을 사이사이에 끼워 넣는 계산, 이게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기본 방법이었다. 5개의 자리 중에 국어 3개 넣을 자리 골라서 나열이라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라 그랬어. 됐지? 따라서 또 여기에서 이거 빼시면 되지. 자, 7팩이니까 숫자가 좀 크지? 이것도 아까처럼 기술 좀 써볼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계산이 이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물론 직접 계산해도 되고 아까처럼 한다면 이번엔 4팩이 눈에 보이니까 7팩을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인데 여기 4, 3, 2, 1을 4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빼기 이거 5P3을 먼저 계산해버리자. 이게 5, 4, 3이니까 60이죠. 60 곱하기 4팩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7, 6, 5 요건 계산하면 되잖아. 6, 5, 30에 7 곱하면 여기가 210이네. 따라서 4팩 동류항 잘 묶어놨으니까 묶어서 계산 따지면 이것도 이제 인수분해지 뭐. 이렇게 해서 요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지. 그럼 150 곱하기 4팩 즉 24. 이건 뭐 쩔수지. 한 번은 계산해야지. 그래서 계산 잘 해주시면 3600까지 정답입니다. 됐지? 뭐 이런 건 이제 계산하는 건 본인들이 잘 편한 대로 해. 이렇게 해도 되거든. 이런 건 다 방법이니까. 이게 여기를 잠깐 다시 써보면 4팩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잖아. 팩토리얼은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갖고 놀아야 돼. 이게 4팩에 5가 곱해진 거라 이걸 다시 5팩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도 있거든. 그럼 여기 뒤에 거를 4, 3, 12로 이렇게 계산하고 그럼 이제 7팩은 아까 한 대로 7 곱하기 6 곱하기 5팩 해가지고 42 곱하기 5팩 이렇게 계산해도 괜찮아. 이렇게 계산해도 괜찮아. 하여간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알아서들 잘 최대한 깔끔하게 계산할 수 있게 되시면 좋겠네. 이러면 3600 좀 더 편하게 나오지. 그냥 이런 건 이제 그냥 일종의 계산 방법인 거고. 좋아, 다음 장. 사전순 나열 갑시다. 사전순 나열 같은 경우는 이게 숫자 버전도 있고 알파벳 버전도 있고 그 외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가 있어. 예를 들어 여기는 알파벳으로 되어 있지. 사전순으로 먼저 나오는 거 구해라. 그리고 여기는 숫자로 되어 있고 그냥 크기 순으로 나열해라 이런 거고. 얘는 이제 더 나아가서 저 한글로 되어 있네.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사전순. 맞아?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내가 수학 선생이라 그런 것도 있겠지만 나는 알파벳으로 나온 것도 숫자로 저렇게 그러니까 다르게 나온 것들도 다 숫자로 바꿔서 풀거든. 이거는 너네들이 편한 대로 해. 그러니까 이걸 먼저 풀어볼게. 그러니까 나는 숫자로 바꿔서 풀어. 이건 내가 영어를 싫어해서 그런 것도 있고 나는 영어가 싫어. 근데 본인 영어 좀 잘하고 알파벳 같은 거 막 눈에 잘 들어오면 그냥 그대로 해도 돼. 일단 숫자로 이걸로 먼저 해볼게. 사전순 나열은 숫자로 따지면 크기순으로 나열하라는 것과 같고요. 그러니까 봐. 사용할 수 있는 문자 5개 1, 2, 3, 4, 5.
밑에 예시대로 크기 순서대로 나열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치? 크게 스타일은 두 가지야. 특정한 숫자를 딱 하나 지정해서 야, 몇 번째 수냐?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 반대로 야, 100번째 수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사전순 나열은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다 카운트를 한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자, 일단 1번부터 해볼게. 31,254가 몇 번째 수냐라고 물어본다는 거는 31,254 얘보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위아 작은 거부터 이렇게 나열했다라고 쳐보면 얘보다 작은 숫자가 몇 개인지를 세는 것과 같은 거야. 맞지? 얘보다 작은 숫자가 예를 들어 얘보다 작은 숫자가 세봤더니 55개야. 그럼 얘는 몇 번째 수야? 56번째 수겠지. 그지? 즉 이걸 센다 생각하시면 되고, 따라서 31,000 어쩌고보다 작은 숫자를 이제 세워나가는데 당연히 5자리니까 제일 작게 오는 숫자는 이제 만 단위가 제일 작은 숫자겠지. 됐냐? 일일이 세긴 또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만의 자리에 만으로 들어간 숫자 싹 다 세면 여기를 세는 건 결국 뭐야? 남은 2, 3, 4, 5를 요 네 자리에다 나열하는 것만큼 개수가 나올 거 아니야. 그치? 따라서 2, 3, 4, 5를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여기에다 나열하는 경우의 수 4패, 또는 이제 앞에서 한 것처럼 여기에 오는 숫자가 그럼 4가지, 그럼 여기는 3가지, 여기는 2가지, 여기는 1가지. 이 계산이 실은 순열 계산한 거야. 그치? 그런 식으로 계산을 빠르게 하면, 자, 4패 계산하면 이제 24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지. 즉, 만으로 시작하는 숫자가 지금 24개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하나씩 세어나가는 거야. 그럼 이제 만 단위로 된 숫자는 다 셌으니까 이건 3만이잖아. 그럼 이제 2만 단위의 숫자 다 세면 되겠네. 얘도 당연히 얘보다 작을 거 아니야. 그리고 마찬가지로 2를 제외한 1, 3, 4, 5를 여기다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즉 2만 단위의 숫자 개수가 될 테니까 24개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원하는 숫자가 3만이고 우리도 이제 3짜리 왔지. 그치? 그럼 이제 여기에서 바로 건너뛰면 안 되고 이제 이 숫자를 조금씩 자릿수 옮겨가면서 만들어 가야지. 그럼 3만 단위, 그러니까 3은 이제 여기에 딱 박아놓고 나머지 세야 돼. 그럼 3만으로 시작하는 수 중에 이제 여기 네 자리만 본다고 생각해. 1254만 생각해. 근데 가장 작게 올 수 있는 건 당연히 1이지. 뭐 여기서는 뭐 그냥 바로 쓰면 되고 확정이지. 그 다음 작게 올 수 있는 숫자가 29. 됐냐? 얘 찾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3, 1, 2까지 문제없이 완성. 야, 그럼 이제 그냥 세자. 31,200 해놓고 나서 제일 작게 올 수 있는 숫자는 45죠. 당연히. 됐냐? 그러니까 지금 자, 이게 뭐 한 거야? 아까 위에서 24개를 셌잖아. 24개니까 여기 2만 단위 중에 이제 제일 크게 온 숫자, 마지막 숫자가 이거였을 거 아니야? 25,431이 여기에서 가장 큰 숫자였거든. 그 다음으로 제일 작은 숫자가 얘라는 거야, 지금. 그치? 그럼 당연히 얘가 그럼 몇 번째 수겠냐? 여기가 지금 48개가 있잖아. 그럼 당연히 얘는 49번째 숫자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리고 이제 이 다음으로 큰 수가 바로 31,200. 45 다음에 그 다음에 큰 거는 54겠지. 얘가 얘네. 즉 정답 50번째 숫자가 되겠네. 됐냐? 자, 그럼 2번. 이렇게 100번째를 찾는 건 어떻게 찾는 건가 보자. 그러니까 100번째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작은 숫자부터 카운터해서 다 세어 나가야 될 거야. 자, 여기다 할게. 일단 숫자를 쫙 다 세봅시다. 100번째가 몇 번째인지 알려면 일단 작은 숫자부터 총 몇 개 있는지 세야지. 방금 한 거랑 동일하지. 만으로 되는 숫자는 4팩, 즉 24개일 거야. 자, 그 다음 2만 단위로 시작하는 숫자도, 2만으로 시작하는 숫자도 동일하게 4팩으로 24일 건데 이때 옆에 같이 생각하십시오. 지금 누적시켜야 돼. 만 단위가 24개잖아. 2만 단위가 24개잖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총 몇 개 센 거야? 48개 센 거야.
맞지? 우리는 얘를 일단 저기 100 근처까지 데려가야 돼. 3만 단위 한번 세보자. 3만 단위도 여전히 4팩일 거고 24개가 있을 거야. 그럼 여기까지 오면 현재 누적은 몇 개야? 자, 여기다 24다 몇이야? 4, 5, 6, 70이냐? 아니. 72개지. 됐지? 아직 남았지? 계속 가는 거야. 4만 쫙 가봅시다. 그럼 얘도 숫자 4팩 24개일 거고, 그럼 현재 누적 몇 개야? 여기다 24 더하면 96개네. 자, 거의 다 왔네. 됐냐? 100번째까지 얼마 안 남았지.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우리는 찾아야 돼. 100번째 숫자가 뭔지 찾아야 돼. 만의 자리, 천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딱 이렇게 지정해서 찾아야 돼. 근데 하나 찾았어. 4만 단위는 다 셌거든. 4만으로 시작하는 거 다 셌더니 96개 나왔어. 아마 100번째 놈은 5만 땐가 보네. 하나 찾은 거야. 그치? 하나 찾은 거야. 100번째 숫자는 5만으로 시작하는 거 확실하게 알겠지.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5는 무시하고 이제 4자리로 내려와서 이 1000의 자리부터 가장 작은 거부터 다시 출발합시다. 1000의 자리 중에 가장 작게 올 수 있는 건 당연히 1. 1000 몇 여기 봐야 되지. 여기. 이제 3개 나열해야 되는 거지. 3팩. 그럼 이게 6이란 말이지. 자, 그럼 봐라. 이게 6이면 이게 96인데 6을 더해버리면 누적이 102개로 우리가 원하는 100번째 숫자를 넘어가 버려. 맞아? 그러니까 지금 또 알 수 있는 게 여기도 1 고정해 놓고 여기서 좀 더 숫자를 다시 내려야 돼. 따라서 1000의 자리도 1인 거 확정. 여기가 2가 되면 넘어간다는 소리 아니야? 아까 전에 해봤더니. 그지? 자, 그럼 이제 여기 갑시다. 100의 자리에 현재 사용된 숫자가 1과 5니까 그 다음에 작게 올 수 있는 숫자가 2고요. 그 다음 여기 숫자 배열하는, 남은 숫자 배열하는 방법은 2팩이겠죠. 2개 남았으니까. 그럼 2가지가 되겠네. 그럼 따라서 여기까지 가면 누적 98일 것이고. 자, 이쯤 왔으면 이제 그냥 세버리자. 그러니까 지금 5만, 1000, 200하고 땡땡 했더니 누적이 98이 나왔지. 맞아? 다시 말하면 98번째 숫자가 뭔 거냐? 맞춰봐. 지금 여기까지 계산해서 누적 98개 나왔잖아. 98번째 숫자가 지금 여기에서 제일 큰 숫자가 될 거야. 즉 51,200 해놓고 지금 남은 숫자가 3과 4니까 제일 큰 수는 이거겠지. 됐냐? 됐지? 이쯤 됐으면 세자 이제. 자, 이쯤 됐으면 이제 그냥 세도 돼. 실은 아까 96 왔을 때부터 세도 돼. 4번만 더 가면 되니까. 맞아? 근데 이제 왔잖아. 세자. 야, 51,243 다음으로 큰 수 뭐야? 일단 51,000까지는 확정이고. 그러니까 200으로 하는 수, 200 거시기 하는 걸 다 센 거잖아. 3, 4, 4, 3. 그럼 그 다음 큰 수는 얘를 올려야지. 3이겠네. 300으로 시작하는 거겠네. 그럼 남은 숫자는 지금 2와 4가 남았고 그 중에 제일 작은 숫자는 24겠지. 얘가 99번째 찾았다. 따라서 100번째 숫자는 여기가 마지막으로 바뀐 요게 되겠네. 됐냐? 됐죠? 세는 거야. 잘 세줘야 돼. 그리고 이거는 또 마찬가지로 약간 취향 갈리는데 여기서 바로 올라가도 되긴 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다시 내려가는 게 좀 헷갈리면 이게 거의 다 이건 또 당연히 그때그때 다르겠지. 지금 여기 96까지는 그냥 10,000 단위, 20,000 단위, 30,000 단위, 40,000 단위 문제 없잖아. 그치? 그럼 요 다음으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96번째 수가 여기 4만으로 시작하는 숫자들 중에 가장 마지막 녀석, 가장 큰 숫자일 거란 말이지. 그럼 4, 5에 제일 큰 숫자 순으로 이렇게 해주면 얘가 지금 96번째거든. 실은 여기서 이제 그냥 이렇게 셌어도 상관은 없어. 그럼 98번째, 그럼 99번째. 자, 그럼 이제 100번째 이러면서 셌어도 상관은 없어.
세울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4만 단위를 여기서 다 센 거고. 그럼 이제 그 다음 숫자인 97은 5만으로 올라갔겠지. 그럼 5만 단위 중에서 가장 작은 숫자는 당연히 최대한 작게 나열한 이거일 거고. 그럼 그 다음으로 큰 숫자는 여기 뒤에 이렇게 바꿔주는 걸 거 아니야. 자, 그럼 그 다음으로 큰 숫자는 이제 얘가 올라갈 차례고, 그럼 이제 24가 될 거고, 그럼 이제 그 다음 숫자는 이렇게 되니까 그냥 이렇게 셌어도 된다. 됐지? 셀만한 순간이 오면 냅다 세셔도 상관없어. 따라서 얘가 지금 이제 51,342가 100번째 숫자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이게 지금 이제 숫자로 한 거고, 다시 위로 가볼게. 이게 이제 계속 바뀔 거거든. 숫자일 때도 있고, 출제자 맘이야. 이렇게 알파벳으로 줄 때도 있어. 알파벳 마음에 드는 분은 알파벳으로 해도 돼. 나는 숫자로 다 바꿔서 해볼게. 5개 문자 A, B, C, D를 한 번씩만 사용하여 만들어지는 120개, 당연히 120개겠지? 5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5팩이니까, 그러니까 사전식으로 나열한다. 사전순으로 나열하라는 게 결국은 숫자로 따지면 크기 순으로 나열하라는 거니까 나는 그래서 사전에서 A가 제일 먼저 오잖아. 그대로 숫자로 다 환산해서 나는 푸는 편이야. 나는. 이제부터 A를 1, B를 2, C를 이런 식으로 그냥 숫자로 변형을 해서 푼다는 얘기지. 너 1 해. 너 2, 너 3, 너 4, 너 5. 그럼 과연 1번 C, B, A, E, D가 몇 번째 문자열이냐라고 물어본 건 이걸 숫자로 바꾸면 자 C가 3이고요. B가 2고요. A가 1이고 E가 5고요. 알파벳 D가 4니까 이거 몇 번째 숫자냐라고 물어보는 거랑 같은 거지. 나는 이렇게 바꿔 풀거든. 내가 이제 영어를 이건 내 개인적으로 영어를 싫어하는 것도 있고 너는 네 맘대로 하십시오. 그냥 알파벳으로 해도 되고 이렇게 숫자로 바꿔서 해도 돼. 됐냐? 그럼 다시 아까 푼 거랑 똑같은 거지. 그냥 한 번만 더 해볼까? 얘가 몇 번째 수냐고 가자. 쟤보다 작은 숫자 다 세야 되잖아. 자, 만 단위로 시작하는 숫자, 남은 숫자 4개 나열하는 경우의 수와 같을 거니까 24개. 자, 2만 단위 숫자도 또한 4팩일 거고 24개. 자, 우리가 원하는 숫자 3 왔지? 3 고정해놓고 이제 그럼 이제 1000의 자리에 하나씩 올려볼까? 3, 1 해가지고 이렇게 온 숫자도 다 셉시다. 31,000이면 전부 다 여기 32,000보단 작은 수일 거니까. 그럼 여기 남은 숫자 3개 나열하는 방법은 3팩이라 6가지.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숫자가 32,000이고 32,000까지 찾았지. 그럼 이제 그 다음 숫자로 갑시다. 32,100부터 할 차례인데 찾는 숫자도 100이네. 한 요 정도 왔으면 이제는 그냥 세자. 그럼 32,100 하고 제일 작게 오는 숫자가 45지. 됐냐? 그럼 요거 한 가지. 그럼 요 다음 숫자가 이제 문제 저기에서 원하는 이거겠네. 됐지? 따라서 얘보다 작은 아까 말한 대로지. 얘보다 작은 숫자가 몇 개인지를 지금 센 거지. 얘보다 작은 숫자가 지금 자 보자 몇 개야? 48개, 6, 7이니까 55개네. 얘보다 작은 숫자가 55개. 그럼 따라서 얘는 56번째 수겠구나. 요게 이제 사전식 됐냐? 자, 그 다음 저기 87번째 얘도 해봅시다. 대신에 이 답 쓸 때 조심해. 숫자로 바꿔서 했으면 네가 숫자로 바꾼 거 까먹고 답안지에 주관식일 리는 없나? 하여간 만약에 이제 객관식이면 이제 보기에서 정신 차리고 아 맞다 영어로 바꿔야지 하면 되겠지만 혹시라도 이제 뭐 주관식 뭐 서술형 이랬을 때는 조심해. 숫자로 바꿔서 풀 때 숫자로 답 쓰면 안 돼. 자, 일단 해봅시다. 87번째 오는 거 찾아라. 그러니까 일단 작은 숫자부터 또 쭉 나열하면서 찾아보자. 만으로 시작하는 숫자 동일하죠. 4팩 24개. 자, 2만으로 시작하는 숫자도 4팩 24개. 이러면서 지금은 계속 누적하면서 생각해야 돼. 현재까지 세어낸 숫자가 48가지야. 그 다음 3만. 얘도 뭐 동일하게 24가지. 그럼 여기까지 센 총 숫자가 72가지고 87이니까 그 다음에 또 동일하게 24를 더해버리면 넘어가지.
따라서 아마 저 87번째 숫자는 4만으로 시작하는 숫자 중에 있겠구나. 그럼 이제 다시 여기 네 자리의 숫자를 두고 4는 사용했으니까 아이고 1, 2, 3, 5 요거 4개 가지고 또 여기서 또 똑같은 행위를 하는 거야. 4만 1000의 자리에 1온 경우 숫자 세봅시다. 그럼 요거는 남은 숫자 2, 3, 5를 여기에 나열하는 경우의 수와 같을 거라 3팩 즉 6가지. 자 이러면 여기까지 누적 78가지. 87이니까 좀 더 가야 되겠네. 그러니까 여기 많은 확정이고 이제 다음 1000의 자리를 다음 2000으로 올려보자. 이러면 여기도 3팩 이러면서 6가지. 그럼 현재 다시 누적은 여기다 6을 더하면 84가지네. 야 거의 다 왔네. 이쯤 됐으면 이제 세볼까? 42,000 다 셌으니 그럼 그 다음 숫자는 43,000하고 제일 작게 오는 경우니까 1, 2, 3 썼고 4 썼고 5가 될 거고 얘가 그럼 여기까지가 누적 84니까 얘가 85번째야. 됐지? 그럼 이제 여기 숫자 자리가 없네. 여기다 쓸까? 저기 뒤에 두 자리 43,100하고 25 했으니까 52 하면 이게 이제 저 다음으로 큰 숫자일 거고 86번째겠네. 자, 다 왔네. 요 다음 놈이네. 자, 얘 다음으로 큰 숫자는 뭐야? 여기 와리가리 다 쳤으니까 이제 여기 100의 자리 하나 올려줄 차례지. 43,200 하고 제일 작게 오는 건 당연히 15. 얘가 87번째고 나는 지금 알파벳 문제를 숫자로 바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최종 답은 다시 놀려놔야지. 4가 D였고 3이 C였고 2가 B였고 1이 A였고 5가 E였으니까 최종 답만 잘 바꿔 써주면 되지. 됐냐? 자 9번 9번이래 뭐야 739번에 1번 9개 선생님 너무 많은데요? 야 장난쳐놨잖아. 9개인데 여기다 3개 갖다 놨으니 지금 괜히 그냥 어려워 보이게 한 거잖아. 우린 여기 있으면 이 6개 갖다 하면 되네. 그지? 저런 거 낚여서 9개면 졸라 많은데요가 아니라 POL은 여기 박아놨잖아. 됐지? 남은 숫자 갖다 하면 되겠네. 자, 그리고 나는 숫자로 바꾸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난 또 숫자로 다 바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POL은 신경 쓰지 마. 그냥 6개 하면 돼. A를 1로 자 알파벳 A, B, C, D, E, F, G, H, I, J, K, L, M, N 이렇게 바꾸면 되겠다. 됐지? 자 그래서 얘가 몇 번째 문자를 근데 POL은 처음부터 계속 확정하고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있으면 저 숫자 그대로네. 42만 3,516 이거 몇 번째냐 물어보는 거네. 됐지? 숫자로 잘 환산했지? 자 새로 가자. 이번엔 6자리다. 10만부터 합시다. 그럼 남은 둘, 셋, 넷, 5자리 남지. 이러면 남은 숫자 나열하는 방법이 5팩 120. 자 쭉쭉 가자. 2만 얘도 20만 얘도 5팩 120. 30만 얘도 5팩 120. 자 40 맨 앞자리까지 일치했지. 이제 여기까지 왔지. 이제 브레이크 밟아. 자 여기까지 왔어. 이제 남은 하나 둘 셋 넷 5자리 숫자에 4는 확정 났고 1 2 3 5 6 5개 가지고 다시 여기서 우리 찾으러 가면 됩니다. 그럼 41만 하는 거 다 셉시다. 남은 4개 문자 나열하면 되니까 4팩 24. 자 42만 자 여기까지 왔네. 여기까지 왔지. 자 그럼 이제 남은 자릿수는 4자리 남았고 2도 이제 빠지고 1, 3, 5, 6 가지고 또 가자. 42만 1000 하면 하나 둘 셋 나열하면 되니까 3팩 6가지. 다시 42만 2 하면 안 돼. 남은 숫자 이거야 지금. 42만 1000 다 셌고 그 다음 숫자가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 1000의 자리가 3인 경우네. 그럼 확정시키고 또 다시 내려가. 자 그럼 이제 숫자 몇 개 남았어?
156 3개 남았거든. 이쯤 됐으면 세도 되고 셀까? 그러니까 센다는 사람들은 이제 저 156 가지고 자 제일 작은 거. 자 그럼 그다음 516 561 이러면서 세면 되니까. 됐냐? 얘네 요거네 요거 요 놈이네. 됐냐? 여기 2개 더 추가. 따라서 42만 3,516보다 작은 숫자가 여기 2개랑 6개 이거가 되는 거네. 됐나? 여기가 360. 그러니까 둘이 더하면 30. 둘이 더하면 390에. 거기에 여기 2개 추가하면 392개가 있네. 여기보다 작은 숫자가 392개야. 그럼 얘는 393번째 숫자구나 찾을 수가 있겠지. 됐죠? 요 사전수는 연습도 잘 해주셔야 돼요. 연습 잘 하시고. 다음과 같이 0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또한 이따가 좀 이따 조심. 한 번씩 사용하여 만든 6자리 자연수 중에 가장 작은 수부터 사전수는 날 한 거지. 자, 이번엔 450번째, 즉 누적시켜가면서 숫자 계속 세야 되는 거고, 이건 그냥 예시, 그냥 작게 나열하는 예시 들어준 거니까 뭐 신경 안 써도 되고. 자, 해보자. 그러니까 0이 있기 때문에 6자리 자연수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0하고 이렇게는 출발하면 안 되지. 첫 시작은, 그러니까 10만 단위의 첫 번째 숫자는 당연히 1로 시작해야 돼. 둘, 셋, 넷, 다섯. 그럼 이제 0을 포함해서 여기에 숫자 나열하는 방법 5팩 120. 우리가 450번째 찾아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 자, 얘도 5팩에 120. 지금까지 센 숫자들 잘 누적시켜줘야 돼. 현재 240개 셌어. 450 넘어가지 않게 해야 돼. 자, 30만 갑시다. 그럼 5팩 120. 누적 360. 자, 이 다음에 만약에 또 120 늘어나면 480이야. 넘어가지. 450이니까. 자, 10만 단위에 4 들어가는 것까지는 확정이네. 아마 이 안에 답이 있겠네. 남은 자릿수는 5자리. 남은 숫자는 0도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맞지? 남은 숫자 저렇게 남았고 이제 여기 할 차례. 됐나? 여기에 이제 제일 작게 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저 0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잠시 1부터 출발했잖아. 이건 맨 앞자리라 그런 거고. 이제 여기 안쪽 자리는 0부터 출발해도 돼. 0 와도 되잖아. 0이 제일 작게 올 거 아니야. 그치? 40, 이거. 그럼 이제 남은 4개 나열하면 되니까 4패. 24가지. 그러면서 계속 누적시켜 나가십시오. 384. 됐냐? 이거 있잖아. 가끔 그 생각하는 사람들이 선생님 360에서 바로 4만 단위 넘어가면 120개가 추가돼서 480이 되니까 여기에서 반대로 450까지 거꾸로 내려가면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어. 안 되지 않아. 그러나 나는 비추천한다. 왜? 졸라 헷갈리거든. 그래서 따라서 나는 그냥 올라가는 거 하나라도 잘 하는 걸 더 추천을 하도록 하지. 됐냐? 거의 근처면 내려가도 돼. 만약에 얘가 407, 만약에 문제가 이거 찾으래. 그러니까 그냥 셀 수 있는 수준이면 그것도 괜찮아. 그냥 잠깐만. 여기에서 방금 우리가 4에 받고 멈췄지만 4만하고 그대로 똑같이 5팩을 계산을 했다면 480까지가 나왔을 거야. 맞아? 누적이. 그 400 대신 잘 써줘야 돼. 그럼 480번째 숫자는 40만으로 시작하는 수 중에 제일 큰 수일 거라 4, 5, 3, 2, 1, 0 이거일 거란 말이야. 맞아? 그냥 직접 세가지고 두 칸만 내려가면 478번째 찾을 수 있지. 맞아? 그러면 할만해. 야, 이거 한번 내려가 볼까? 얘 직전 수는 뭐겠냐? 45만 3,201. 그치? 그 직전 수는 뭐겠냐? 45만 3천. 그러니까 여기 다 바꿨잖아. 그러니까 얘 여기를 더 낮게 내려야 되는 거야. 40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 거고. 이렇게. 됐냐?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게 헷갈린다니까. 지금 거꾸로 내려가는 거면 큰 수를 먼저 써야 돼. 됐어?
그런 게 헷갈릴 수 있어서 나는 거꾸로 내려가는 거, 아 정말 거의 가까워서 몇 칸만 내려가는 상황이어도 좀 조심히 잘 내려가야 되고, 그치? 그래서 나는 웬만하면 그냥 올라가는 걸 추천합니다. 그냥 정직하게 이대로 올라가는 거 연습 잘 하시고. 됐죠? 어쨌든 이어서 합시다. 4, 0 하고 쫙 온 숫자가 24가지, 현재 누적 384야. 자, 그 다음 또 가자. 4 박아놓고 1로 하나, 둘, 셋, 넷 하는 거 여전히 24가지. 그럼 여기까지 누적 24 더하면 408가지. 자, 다시 4만 2천 쫙 가는 거 또 24개. 나 이제 말하면서 이렇게 너네 알아보라고 쓰면서 하니까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지만 막상 혼자서 막 끄적끄적 하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 432까지 왔지? 450이잖아. 좀 더 가야 되겠네. 자, 여기다 하자. 43만 쫙 이후 여기도 마찬가지로 24가지. 누적 현재 여기다 24 더하면 456. 넘어가네. 멈추자. 넘어가네. 여기서 또 24 가면 넘어가지. 450 넘어가지. 그치? 그러면 2 다 셌고 이제 43까지 확정이네. 오케이. 그럼 이제 하나, 둘, 셋, 4자리 놓고 가는 거고, 현재 이제 남은 숫자는 0과 1과 2와 5, 4개 남았어. 자, 그럼 여기도 가자. 0으로 들어가는 경우에 여기에는 이제 3팩이라 6가지죠. 6가지면 이제 60 더해야 되지. 438. 다시 43만 1000 땅땅땅. 여기에도 플러스 6 더해주면 444. 거의 다 왔네가 아니라 다음 거네. 430. 2하고 딱딱딱 하면 여기가 딱 450이네. 맞냐? 따라서 정답은 여기서 가장 큰 마지막 놈이 정답인가 보다. 자, 432 박은 상태로 남은 세 자리에 제일 크게 올 수 있는 수는 510 확인됐지. 됐죠? 이게 올라가는 거 먼저 연습을 잘 하셔야 될 거야. 됐지? 거꾸로 가는 건 웬만하면 하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실제 이제 여기가 보통 시험에서 즐겨 나오는 게 이제 이런 거. 모의고사 문제도 그래서 이런 쪽에서 그림 같은 거 나와 있는 모의고사 문제 많이 나오고. 언제나 말하지만 문제 잘 읽어라. 문제 잘 읽어라. 막 사람 수가 바뀔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문제 잘 읽어라. 정리 좀 해봅시다. 남학생 2명, 여학생 2명. 함께 놀이공원에 갔다. 자, 이거 뭐 그림 보이죠? 2줄씩 총 10개의 좌석이 있네. 남학생과 여학생 커플 짝을 딱 지어서 2명씩 사이좋게 앉겠다. 이거네. 문제 상황은 간단하지. 언제나 이런 문제는 내가 뭘 잘해야 된다 그랬어? 초반 설계. 이걸 계산하고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설계를 잘 해줘야 돼. 뭐부터 할까? 친구들이랑 놀이공원 가봤지? 실제로 남자 둘, 여자 둘 만나서 탄다 쳐봐. 그럼 일단 야, 나랑 앉자 하고 짝부터 지어야지. 커플 맺는 방법 몇 가지야. 물론 몇 개 안 돼서 세도 되는 수준이긴 해. 근데 세도 되는 수준이긴 한데 결국 커플 3명이라 그래도 결국 커플을 맺는 거 한쪽을 가만히 놔도 결국 커플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자, 그래, 일반적으로 자, 여기 한 학생 가만히 놔두고 남은 세 학생 가서 나열하는 거 아니야. 이게 커플 맺는 거 아니야? 그지? 커플이라고 해서 막 대상이 2개, 남자 쪽, 여자 쪽 대상이 2집단이니까 막 복잡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한쪽 그냥 가만히 도라르방처럼 가만히 서 있는 다음에 얘네가 가서 배치한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커플이지 뭐. 맞지? 지금이야 2명밖에 없어가지고 셀 수도 있지만, 그래서 엄연히 따지면 지금 커플 맺는 거 그냥 뭐 그래, 자, 여학생 있는 상태로 남학생이 가서 이렇게 입획해, 이렇게 한쪽이 가서 나열된다 생각하면 되지. 그치? 자, 그럼 커플 맺었다 치자. 알파벳끼리 엮어주자. 자, 이렇게 한 커플, 이렇게 한 커플 됐어. 그래서 니들이 자 커플 맺었어. 그럼 이제 가서 앉아야 되잖아. 뭐부터 정해야 돼?
어느 줄에 앉을까 정하지 않겠냐? 그지? 야, 나 우리가 맨 앞이 좋아. 맨 앞에 앉자 아니면 맨 뒤에 앉자 아니면 애매하게 중간에 뭐 이럴 거 아니야, 그지? 그 계산은 뭐야? 5줄 중에 몇 줄을 골라야 돼? 2줄을 골라서 커플 애들 나열해야 되지. 5개의 줄, 이거 줄이야. 5줄 중에 2줄을 골라서 배열. 됐냐? 그래서 맨 앞에 여기 스릴을 즐기는 커플 우리 여기 앉기로 했다. 아닌가? 맨 뒤가 더 재밌나? 하여간 뭐 이렇게 앉기로 했다고 치자. 끝은 아니지.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앉아야지. 앉아야지. 얘네 둘이 여기 앉는 방법은 몇 가지? 2가지. 얘네도 앉아야지. 2가지. 이렇게 상황에 맞게 딱 계산 순서를 잘 정해서 생각해 주셔야 된다. 됐지? 됐지? 그런 식이야. 여기가 이런 거 생각 잘 하면서 설계 잘 하면서 문제 푸셔야 돼요. 밑에 이런 게 보통 시험에서 즐겨 나오는 문제 시리즈야. 이런 식으로 막 상황 던져주고 뭐 누구는 누구 어쩌고 저쩌고 뭐 가와 나 이런 거. 자, 좌석 보이죠? 6개의 좌석이 있는데 그림 설명하고 있고. 자, 사람 정리 좀 해볼까? 선생님 2명, 1학년 2명, 1학년 2명, 2학년도 2명, 됐냐? 시킨 대로 하자. 뭐 하는 거야? 선생님 중 한 명은 운전석에 앉고 1학년 2명은 같은 줄에 앉아. 같은 줄에 앉아라야. 같은 줄에 이웃하여 앉아란지 뭐 이런 거 문제 잘 읽으라고. 됐지? 자, 뭐부터 하는 게 좋아? 당연히 가장 딱히 상황 구별할 필요 없이 가장 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걸 먼저 하자. 운전자 정하는 게 제일 낫지. 어차피 둘 중 하나잖아. 맞아? 운전석부터 정합시다. 2가지. 됐지? 뭐 2P 1 해도 되고 이제 한 명 고르는 건 실은 P 뭐 이런 기호 안 써도 상관없긴 해. 둘 중에 한 명 골라서 딱. 그럼 이제 예시 들면서 자, B가 운전하기로 했다고 칩시다. 됐지? 그럼 그 다음 조건 걸려있는 건 1학년이거든. 1학년을 같은 줄에 앉히래. 근데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앉을 수 있는 줄이 하나밖에 없지. 여기 한 자리밖에 없어. 맨 뒤에도 한 자리밖에 없어. 결국 1학년은 그냥 무조건 여기가 확정이네. 확정인 경우엔 계산 굳이 안 해도 돼. 한 가지니까. 맞아? 따라서 1학년 둘이 가가지고 차문을 열었어. 여기 앉자 우리 그랬어. 맞아? 그럼 이제 앉혀야지. 앉는 방법은? 서로 다른 3개의 좌석 중에 2좌석을 골라서 나열이지. 3P2. 됐냐? 됐지? 그래서 앉았다고 치고 또 계산을 했으면 앉히는 계산을 했으면 예시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딱 풀어. 이렇게 앉았다 치자. 그럼 현황 잘 보시고 현재 빈 의자 3개. 사람도 3개인가? 사람이 더 모자랄 수도 있고. 맞아? 잘 보라고. 지금은 빈 의자도 3개, 남은 사람도 3명이니까 갖다 앉히는 방법은 그냥 직순열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쪼로록 나열하면 되겠네. 됐지? 됐지? 똑같은 문제라 해도 약간만 바뀌어도 막 계산 전략 이런 것도 다시 잘 생각해야 되고 그래. 딱 대표적인 게 이런 거. 그러니까 위에 1번 문제가 너네들 교과서에 나왔다 치자. 근데 시험 때 이렇게 변형되어 나왔다 쳤을 때 대처를 해야 되잖아. 그지? 됐어? 이거 교과서에 있는 문제다. 히읗하고 달려 들어봤자 뭔가 미묘하게 조금씩 바뀌어있기 때문에 결국 계산 설계는 네가 다시 해야 돼. 문제 읽고 설계하는 연습을 해야 돼. 그냥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 이렇게 공부하시면 절대 안 되고. 뭐 정리부터 하자. 그림이 이제 뒷좌석 하나 더 늘었네. 그지? 그 다음 사람은 선생님 2명. 1학년, 아까랑 똑같네. 사람은 1학년 2명, 2학년 2명. 그 다음 7개의 좌석 중 있고 선생님은 운전석에 앉고 1학년 학생 2명은 같은 줄에 이웃 타여까지 추가됐네. 됐냐?
됐지? 잘 대처할 수 있을까? 일단 선생님 앉혀드리자. 됐지? 선생님 앉혀드리자. 자, A 갖다 쳐. 문제 풀 때도 지금 내가 하는 것처럼 써가면서 푸는 거야. 안 헷갈리고 안 빼먹게.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안 칠 거는 얘네들. 근데 여기서 좀 나눠야 되네. 왜? 아까 1학년이 앉을 수 있는 줄이 가운데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여기랑 여기 둘 중에 이 두 개가 다 가능해. 맞아? 그치? 따라서 그거를 따로따로 좀 계산을 좀 해줘야 되겠네? 그러니까 뭐 물론 몇 개 안 되잖아. 세도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임기응변. 잘 전략 구상이 잘 안 돼. 근데 이게 근데 셀만해. 그럼 세도 상관없긴 해. 하나, 그러니까 x, y,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셀만하면 세도 돼. 맞지? 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지? 근데 이제 일단 계산하는 걸 보여준다면 그것부터 해야지. 줄부터 정해야지. 자, 여기를 1번 줄이라고 치고 여기를 2번 줄이라고 칩시다. 그러니까 1학년이 1번 줄에 앉을 수도 있는 거지. 그치? 1번 줄에 앉는 방법은 뭐 그냥 두 자리밖에 없으니까 두 가지겠네. x, y 아니면 y제. 됐지? 상황 나눠서 계산해야지. 자, 두 번째. 여기에 앉는 경우는 3팩이 아니지. 붙여 앉아야 되니까. 그치? 붙여 앉아야 되기 때문에 실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도 이거는 그냥 세는 게 더 나을 수 있어. 됐냐? 붙여 앉기, 이웃하여 앉기잖아. 그치? 뭐 이웃하여 앉기 해가지고 x랑 y랑 이렇게 이웃해서 그 이웃하는 계산해도 당연히 되고 그래서 하나로 묶어가지고 저 세 개의 의자 중에 한 곳에 앉아야 되니까 두 가지의 선택지밖에 없네. 뭐 이렇게 계산해도 되지만 셀만 할 땐 세도 돼요. 지금 아까 처음에도 세도 됐지만 하여간 중요한 건 나눠서 계산해야 된다라는 사실 네 가지. 그리고 이 둘은 우리가 또는으로 나눈 거지. 여기 앉거나 1학년이 여기 앉거나 또는 여기 앉거나 라는 접속사 계산을 한 거니까 이건 덧셈입니다. 8가지가 되겠네. 됐냐? 뭐야 6가지 6가지가 되겠지. 그치? 이게 뭐 한 거? 1학년 앉힌 거. 즉 아까 이어서 선생님 앉히고 1학년 앉히는 게 6가지. 이렇게 이어갑시다. 자, 그리고 1학년 앉혔으니까 아무 때나 또 앉히고 야, 여기 앉았다 치자. 그럼 이제 남은 거 확인해. 좌석이 지금 총 4자리가 남았고 얘네 앉았고 사람은 3명이네. 그럼 이후의 계산은 뭐야? 항상 많은 쪽. 이게 순열은 이런 거 없어. 착각하지 마. 순열은 이런 거 정의 아니야. 됐지? 사람은 3명인데 4자리에 뭐 낑겨 앉아? 아니야. 순열은 항상 큰 쪽을 머릿수 많은 쪽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의자와 쪽수가 더 많지. 4개의 의자 중에 3개를 골라서 앉힌다라고 여기구나. 그렇게 계산식을 써주시면 됩니다. 됐지? 여기 순열 조합할 때는 그 사람, 의자 이런 단어에 너무 꽂히지 않아야 돼. 됐어? 됐지? 이러면 끝이네. 자, 어른 2명과 어린이 3명이 놀이기구를 타러 간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나와 있고 그림 설명하고 있네. 어린이와 뭐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생각하는 상황이네. 일상적인 상황이네. 반드시 같은 줄에 앉아라. 맞냐? 그치? 어떻게 해야 될까? 됐냐? 일단 좌석은 꽉꽉 채워줘야 되지.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아까 남녀 커플처럼 커플 먼저 맺어야 되나? 가 아니라 그냥 어른을 먼저 앉히면 되지. 맞아? 어른을, 그러니까 줄이 2줄이잖아. 1줄, 2줄. 어른을 먼저 다른 줄에 딱딱 앉히면 남은 애는 막 앉혀도 되잖아. 그치? 초반 설계가 그래서 그만큼 중요해. 어른을 먼저 앉히자. 자, 어른 앉히는 계산 써봅시다. 어른 앉히는 계산. 내가 바로 그냥 숫자를 써볼 테니까 알아듣나 보자. 봐. 어른 앉히는 계산할 거야. 알아봐? 알아보냐? 처음에 이가 뭐 한 거야? 줄 선택한 거야. 어른 A, B, B, A. 어느 줄에 앉을까 선택한 게 2가지.
그래서 만약에 A가 앞줄, 어른 B가 뒷줄에 앉기로 했다. 그럼 여기 남은 건 뭐야? 이 사람이 둘 개의 의자 중에 한 군데 앉아야 되는 거 쓴 게 요거고요. B가 세 자리 중에 한 군데 앉아야 되는 거 쓴 게 이겁니다. 됐지? 됐지? 그럼 그 다음은 이제 3팩하면 끝이지. 셋 아무렇게나 이제 나열하면 되잖아. 그치? 단원종합 베이직이랑 쫙 들어가지. 꼭 한 번씩 풀어보시고. 좀 같이 볼 게 하나가 있네. 752번 좀 볼게요. 저 3의 배수 세는 거 있잖아. 저거 방법이 크게 두 가지거든. 앞에서 이제 한 가지 보여줬잖아. 남은 한 가지도 보여줘야 되니까. 752번 좀 보자.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잘 읽어야 된다. 이거 봐봐. 1번하고 2, 3번 전혀 다른 문제야. 1번부터 1, 2, 3, 4, 5, 6을 가지고 한 번씩만 써서 만들 수 있는 자연수 중에 1의 자리와 100의 자리가 3의 배수라 그랬어.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2번 같은 경우도 같이 봐봐. 4개의 숫자 중에 서로 다른 3개를 골라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3의 배수인 개수를 물어봤지. 그러니까 이거는 만든 숫자 자체가 3의 배수라는 소리야. 맞지? 근데 이거는 특정 자리에 3의 배수를 놔라야. 이런 거 헷갈리지 마. 즉 지금 1번은 6자리 만든 하나, 둘, 셋, 넷, 다섯 6자리 만든 데잖아. 1, 10, 100, 1000, 만, 10만 이렇게 지금 6자리를 만드는 건데 그냥 딱 지정한 거지. 여기랑 여기에 3의 배수 넣어라 라고 한 거고 이건 어렵지 않지. 됐냐? 밑에 2번과 3번은 만든 숫자 자체가 3의 배수란 얘기고 됐어니? 됐지? 그러니까 일단 1번은 그것 때문에 이제 잠깐 본 겁니다. 그래서 1번은 뭐 빨리 딱 풀어줍시다. 뭐 해야 돼? 시킨 대로 하면 되지. 3의 배수부터 3의 배수 뭐 있냐? 3하고 6 있네. 여기에다가 3 또는 6 배치하면 되지. 3, 6 배치 이거 먼저 하면 되지. 그치? 3과 6을 여기다 배치하는 방법 두 가지. 2팩 뭐 두 가지 해도 되고 3과 6 왔다 쳐. 그럼 이제 나머지 그냥 나열하면 되잖아. 남은 숫자 0 있냐? 0이라도 있으면 이제 여기부터 나열을 시작해야 되겠지만 0도 없네. 뭐야? 끝. 됐지? 그러니까 구별하라고. 이거는 특정 자리에 3의 배수가 오란 뜻이야. 지금 내가 이제 아까 말한 보여주려는 건 밑에 2번, 3번. 밑에 2번, 3번. 완성된 숫자가 3의 배수인 거. 앞에서 얘기했죠. 3의 배수 판별하는 방법은 뭐라고? 이런 거 3의 배수인지 아닌지 보는 방법은 뭐라고? 자릿수의 총합을 보는 거라 그랬어. 10, 15, 22, 23, 24, 25, 26, 27. 야, 이거 다 더하니까 27이네. 이러면 얘 3의 배수지 뭐. 됐냐? 그래서 3의 배수를 판별해라 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게 첫 번째가 아까도 알려준 거. 2번부터 해볼게. 이렇게 숫자도 몇 개 없지? 숫자 이거밖에 없네. 심지어 그걸 다 쓰지도 않아. 3개만 골라야 돼? 그 세 자리 자연수를 3의 배수로 만들으래? 이런 경우는 그냥 합을 보는 게 나아. 자, 근데 이제 그 정도는 확인합시다. 3개를 고를 거잖아. 제일 작게 고른 경우에, 제일 작게 고른 경우에 총합은 5입니다. 제일 크게 고른 경우에 총합이 이제 4, 7, 8, 9네. 5부터 9 사이로 합이 이루어지네. 맞아? 그럼 그 중에 3의 배수는 당연히 6이랑 9 하면 되니까 따라서 세 자리 숫자의 합이 6인 경우와 9인 경우 이렇게 직접 하는 경우 이게 아까 전에 앞에서도 보여준 거지. 얘는 이게 더 나아. 얘는 이게 더 나아. 합이 6인 조합부터 짜자. 저기 0, 2, 3, 4 가지고 3개 골라서 6 만드는 건 0, 2, 4 되겠네. 됐냐? 또 있어? 0, 3, 3 안 되고 얘를 올린다면 2로 시작해야 되고 2, 3 가면 이거 없어. 0, 2, 4밖에 없네. 됐나? 그럼 이제 0, 2, 4 가지고 이제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숫자 만들면 되지. 여기는 0이 오면 안 되니까 올 수 있는 숫자 두 가지. 다음 여기는 이제 다시 0을 사용해도 되니까 두 가지, 여기 한 가지. 앞에서 했던 거 네 가지. 됐지?
합이 9인 경우도 이거 하나밖에 없네. 2, 3, 4밖에 없지. 그럼 2, 3, 4 가지고 세 자리 만드는 거 이건 그냥 3개 나열하면 되죠. 0이 없잖아. 따라서 10가지. 됐냐? 3의 배수 보는 기본 방법. 그 다음 요 3번도 둘 다 보여줄게. 요 3번이 딱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새롭게 알려줄 방법 써도 되거든. 새롭게 알려줄 방법도 알고 계셔야 되니까 일단 하던 대로 한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뭐 해줘야 되냐 하면 좀 많지만 다 해야 돼. 총 6개의 숫자고 3장 뽑을 거지. 가장 작게 나오는 합이 6입니다. 가장 크게 나오는 합이 지금 15야. 따라서 자 이제 이렇게 쓸게. 그냥 더해서 3의 배수인 수 해보면 합이 6인 경우, 9인 경우, 12인 경우, 15인 경우 요 4가지 다 해줘야 돼. 됐냐? 잘 찾아보도록 하지. 합이 6부터 가자. 합이 6이 되는 조합부터 찾아보자. 더해서 6 되는 거 이거는 이제 1, 2, 3밖에 없죠. 이제 이렇게 쓸게. 됐냐? 그럼 1, 2, 3을 나열하면 되는 거지. 3팩 6가지. 자 그럼 이제 합 9로 올라갑시다. 자 더해서 9 나오는 거, 합이 일정하게 나오는 거 안 빼먹고 세는 방법 다시 한번 팁. 작은 거부터 천천히 올라가라. 마지막 숫자를 이제 채워 넣어라. 9가 돼야 되니까 6이면 되네. 됐냐? 6 있죠? 오케이 가능. 그럼 이제 늘리고 줄이면서 빠짐없이 다 세는 거야. 늘리고 줄이고 그 다음은 그럼 1, 4, 4가 되니까 스탑. 여기까지. 됐냐? 어차피 후에 나열할 거니까 이거 뒤집혀서 5, 3 이런 건 세면 안 되지. 됐냐? 그렇지? 합이 9인 조합만 찾고 있는 거야 일단. 그 다음 이제 여기를 2로 올릴 차례. 그럼 그 다음 작게 오는 게 3. 그럼 그 다음 4 가능하네. 그 다음은 그럼 3, 3, 3밖에 안 될 테니까 합이 9인 조합은 이렇게 됐냐? 그리고 어차피 얘네 나열하는 계산은 다 3팩이겠지. 0이 없거든 지금은 다행히. 그러니까 다 6가지일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이거 몇 개인지 세서 6 곱하기 해버리면 되지. 그치? 합이 이제 12인 경우 해봅시다. 잘 찾아야 돼. 작게 출발해. 그러면 9여야 되지. 됐냐? 그런데 9는 없으니까 불가능. 그럼 이제 늘리고 줄이면서 빠짐없이 세는 방법이야. 이것도 안 되고 8이 없어. 늘리고 줄이고 안 돼. 늘리고 줄이고 1, 5, 6 되네. 이런 식으로 하나씩 꼼꼼하게 잘 찾아줘야 돼. 1, 5, 6 가능 찾았어. 1, 5, 6. 그 다음 이제 얘를 2로 올릴 차례. 그럼 2로 시작해서 그 다음으로 큰 수 쫙 이렇게 가주시고. 합이 12가 돼야 되니까 잘 생각해보면 여기 7 와야 되지. 그치? 근데 7 안 되죠? 그럼 4, 6 되네. 맞냐? 늘리고 줄이고. 패턴이야. 이게 규칙이야. 늘리고 줄여서 4, 6 되는 거 확인. 그럼 그 다음은 5라서 지금은 똑같은 게 안 되니까 안 되고. 됐지? 다음 여기를 3으로 올릴 차례. 3, 4로 할 차례. 그럼 둘이 더하면 7이고 남은 숫자 5네. 3, 4, 5까지 가능하네. 됐나? 그 다음은 4, 4, 4니까 끝.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합이 15인 경우는 제일 큰 거였지. 이건 여기 하나밖에 없겠네. 따라서 총 하나당 6가지인데 그런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가지가 있으니까 최종 답은 48.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3의 배수 세는 기본 방법. 됐냐? 자, 그럼 이제 알려줄 두 번째 방법은 지금도 써도 되고 아니면 이제 숫자가 막 1, 2, 3, 4, 5, 6이 아니라 막 7, 8, 9 막 더 많아가지고 더 이렇게 하기엔 너무 많은 경우가 가끔씩 있을 거야. 그래서 숫자가 좀 많을 때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네들 그 3의 배수라는 게 잠깐 초등학교 때로 돌아가. 3의 배수라는 게 다시 말하면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잖아. 그치? 예를 들어 4 같은 거 3으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지 않지. 왜 그래? 4를 3으로 나누면 안 떨어지고 나머지가 1이 남아. 맞아? 그치? 5는 나머지가
2거든. 그래서 안 떨어지지. 그런데 나머지가 1인수와 나머지가 2인수를 더하게 되면 3의 배수가 되지. 왜? 원래 3으로 안 떨어졌는데 이게 하나 남고 2개 남은 게 만나서 3개가 완성되잖아. 맞아? 그래서 실은 3의 배수는 나머지를 기준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 즉 이렇게 표현할게. 원래 중간고사 때 우리가 나머지를 RX 이렇게 많이 썼으니까 나는 주로 이것도 이제 R로 표현하는데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인수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2인수를 나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뭐 공식 기호는 아니야. 그 다음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그러니까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 이렇게 세 가지로 숫자를 분류를 좀 해줘. 3으로 저기 있는 6개 중에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인수들을 쫙 분리해줘. 분류해줘. 됐냐? 됐지? 이래 놓고 뽑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총 3개의 바구니가 있는 거고 이 중에서 숫자를 지금은 3개를 꺼내는 거야. 됐냐? 됐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수 하나, 여기 있는 수 하나, 여기 있는 수 하나 그렇게 3개 뽑아서 더하면 3의 배수기 아니게? 3의 배수지. 왜? 얘는 알아서 3의 배수고 여기서 나온 숫자는 나머지가 2인수일 거고 여기서 나온 숫자는 나머지가 1인수일 거니까 그거 더하면 3의 배수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전략으로 이렇게 나머지 별로 분류를 한 거야. 그럼 방법은 첫 번째. 그러니까 지금은 실은 한 가지밖에 없어. 3개 뽑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도 돼. 한 곳에서 3개 뽑아도 3의 배수 되지 원래는. 맞아? 그치? 나머지가 1인수 3개를 합하면 3의 배수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선 불가능하죠. 왜냐면 3개가 안 돼. 바구니당 2개씩밖에 없어서. 그럼 방법은 방금 보여준 대로 이렇게 해놓고 R1, R2, R3 저 세 바구니에서 하나씩 뽑는다. 일단 요거 가능하지. 됐냐? 됐지? 나머지가 1인수 1개, 2인수 1개, 나누어 떨어지는 수 1개, 셋이 합하면 3의 배수가 되겠지. 따라서 뽑자. R1. 둘 중에 하나잖아. 2가지. R2. 둘 중에 하나. R3. 둘 중에 하나. 됐냐? 즉 8 뽑는 방법 8가지. 이어서 나 뽑았다 쳐. 뭐 1이랑 5랑 뭐 6 뽑았다 쳐. 뽑고 끝이 아니야. 나열해야지. 숫자 만들어야 되잖아 지금. 156이냐 165냐 651이냐 이거 만들어야 되잖아. 나열해야 되잖아. 이어서 나열해주면 48. 3의 배수를 판단하는 방법 중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숫자가 좀 많을 때. 됐냐? 오히려 방금 아까 위에서 풀었던 오히려 이 2번 문제는 이렇게 하면 더 꼬일 수 있어. 그렇게 안 되잖아. 저런 건 그냥 원래 기존 방법대로 하시되 숫자가 좀 많다 싶을 때 쓰면 좋은 방법이 이거야. 됐지? 됐죠? 베이직까지야.